네, 이 트럼프와 젤렌스키 회담이 지금 국제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정상회담도 오는 3월 7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이 리플 XRP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대한 이상의 이벤트가 곧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회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회담 이후에요. 이 회담에 대한 분석을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개인적으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나름대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 회담 전체의 과정을 하나하나 잘 보게 되면 일종의 잘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회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예상했던 것처럼 발언을 했었죠. 이건 대단한 TV쇼가 될 것이다. 장담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꼭 우리가 봐도요. 무슨 정상회담이 아닌 리얼리티 쇼 같은 걸 보는 그런 느낌을 전 세계가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듯이 트럼프는 미국에서 30%의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하던 이 리얼리티 쇼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기획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히 천재적인 수준이라고 보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졌다라고 봐도 될 만큼 미국에서는 엄청난 좀 인기를 끌었던 프로그램이죠. 이번 회담에서 이 복장에 대한 질문, 이제 기자가 젤렌스키의 복장에 대해서 좀 나무라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었죠. 그리고 벤스 부통령은 또 그 발언이 있자마자 아주 좀 비웃는 듯한 그런 또 웃음을 짓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벤스 부통령이 굉장히 좀 젤렌스키를 압박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와줬습니다. 모두 이런 것들이 젤렌스키의 어떤 감정을 좀 건드렸고, 결국에 젤렌스키는 폭발을 하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런 압박을 했느냐, 진짜 이 젤렌스키가 이 평화를 원하고 있는지 아닌지 요거를 좀 전 세계에 확인을 시켜주려고 했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젤렌스키는요 우크라이나를 지키려고 하고 있죠. 어떻게든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속내, 진심은 당연히 저희도 모르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걸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런 짜여진 각본으로 자극을 했을 수도 있겠죠. 지금 미국 입장에서만 보자면요, 미국은 자기 나라 세금으로 지금 남의 나라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상황도 물론 좀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일단은 남의 나라잖아요. 단순히 인도적 관점으로만 보자면 우리나라도 지금 우크라이나 군사적인 지원을 해줘야죠. 근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이만큼 해줬으니 이제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요런 지금 스탠스인 겁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정말 좀 절실하면 그걸 보여줘라. 그래서 트럼프가 강조했던 게 이 카드죠. 너는 카드가 없는데 왜 카드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냐. 그리고 카드가 생기려면 우리랑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사직생, 생직사 이런 것처럼 그만큼 절실하다면 너네가 줄 수 있는 걸 다 내줘야지 그때부터 뭔가 협상이 진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온 겁니다. 말로만 국가를 지키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너가 내놓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문서로서 안전보장을 해줘라. 젤렌스키는요 해줘라. 이렇게 계속 나가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니까 이제 보따리까지 내놓으라 그러는 거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젤렌스키 입장에서는요 그동안 도와줬던 건 일단 퉁치고 앞으로도 더 도와줘라, 이런 말이거든요. 젤렌스키 입장이. 근데 이 광물 협상도 간을 보면서 간제비처럼 그런 협상을 보이니까 이렇게 생방송 회담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런 모습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여론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느 정도 손을 떼자, 이런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유럽은 이번 회담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주겠다 이러는데, 이게 사실 말만 그러는 거죠. 실제로 유럽이요 미국만큼 우크라이나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애초부터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압박 카드를 쓰겠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스타링크 지원도 끊겠다. 이래버리면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눈 감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젤렌스키가 이게 뭔가 좀 잘못됐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꼬리를 내리면서 그동안의 미국의 지원이 감사하다, 광물 협상을 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더 압박을 들어가죠. 재무장관 스카페센트가 회담 이후에 바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광물 협정도 이제 불확실하다. 평화 협정을 먼저 좀 수용을 해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정권 교체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꼭 집어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더 압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보면요, 우리가 이 진짜 이 국제 정치가 얼마나 좀 냉혹한지, 그리고 지도자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한 국가의 위기가 얼마나 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지, 이런 걸 또 교훈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리플 XRP에도 이런 엄청난 좀 TV쇼 같은 이벤트가 3월 7일 곧 찾아올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볼 부분은요. 이 데이비드 sak스의 X에서의 게시물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 및 기타 주요 암호화폐로 구성된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2514-178과 일치합니다. 요거 이제 행정명령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밋에서는 더 많은 것이 공개됩니다.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거겠죠. 그동안 발표하지 않았던 어떤 구체적인 무언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잘 짜여진 각본에 따른 굉장한 좀 큰 이벤트가 나와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제가 계속해서 좀 차차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이 게시물을요,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거, 요게 이제 첫 번째 게시글이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게시물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인데요. 내용은 사실 뭐 좀 크게 그렇게 새로운 부분은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뭐 들어왔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순서를 봐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게시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미국 암호화폐 준비금은 바이든 행정부의 수년간의 부패한 공격 이후 이 중요한 산업을 향상시킬 것이며, 이것이 바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저희 형제명령이 대통령 실무그룹의 리플 XRP, 솔라나 및 에이다를 포함하는 암호화폐 전략 준비금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미국이 세계의 암호화폐 수도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 게시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코인이 뭔가요? 바로 리플 XRP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게시글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언급했습니다. 이거를요, 그냥 뭐 아무 그냥 생각 없이 쓱 보시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SNS 게시글은요, 굉장히 의도적으로 작성이 됩니다. 이거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핸드폰 들고 막 이렇게 직접 작성하는 거 당연히 아니죠, 그죠? 이 SNS 전단 팀이요,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올려라 하고 이 메시지를 주면 그 SNS 전담 팀들이 이 메시지가 주는 의미를 굉장히 좀 가다듬어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가 결코 그냥 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게시글에 리플 XRP, 솔라나, 에이다를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맞아,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또 우리가 안 올렸네? 요거를 또 따로 올려야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 순서에 당연히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그럼요, 이 3월 7일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요거는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제가 이 업홀드 거래소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대량 매집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또 몇 시간 있다가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업홀드에서는 미리 좀 알고 있었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이런 내용을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그동안의 움직임과는 좀 다른 그런 대량 매집이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영상에서. 자, 일단은요, 우리가 이 관세 관련된 이슈는 지금 이 3월 7일 있을 암호화폐 백악관 회담으로 상당히 좀 묻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신 이제 아직은 이 관세 관련돼서 정확한 지금 내용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3월 4일 날 예정대로 이 관세가 발효가 된다면 약간의 좀 충격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3,350원까지는 또 일시적인 급락이 지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요렇게 지금 체크를 지금 제가 해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지난 이슈들을 다 이렇게 미리 다 정리를 해놔요. 지난 이슈도 정리를 해놓고 앞으로 있을 일정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굉장히 좀 시야가 넓어지고요, 가격적인 부분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리플 보유하고 계신 홀더분들은요, 요렇게 좀 분석을
분석을 하셔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은 저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 제가 요 차트를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요 차트 같이 공유하시면서 네, 보실 분들은요, 요거 지금 영상 하단 보시면 네,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한테 카톡을 보내실 수 있는 링크가 하나 나와요. 더보기 클릭하시면 바로 링크 하나 나오거든요. 파란색 글씨로 된 링크를 클릭하시고 저한테 이제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카톡 메시지를 숫자 8 그리고 차트 공유 요렇게 저한테 메시지 하나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차트를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그 링크 클릭하셔서 요 차트 네, 보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제 제가 특히나 영상에서는 좀 가격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것도 같이 여기 다 안내가 돼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가이드 삼으셔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참고를 하셔서 투자를 하시면요, 아마 상당한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일정이 3월 4일 그리고 이제 3월 7일 회담이 남아 있는데, 자, 요거까지 우리가 일단은 좀 감안을 해요, 그죠? 네, 어느 정도 조금 좀 단기적인 충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단기적인 충격이 나온 다음에 다시금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월 7일 자, 어떤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여러 새로운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이건 데이비드 삭스가 발표를 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요거를 이 회담도 역시나 이 생중계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내용이 이 회담에서 생중계로 진행이 돼야만 좀 강한 임팩트를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역시나 이 브래드 갈링 하우스의 어떤 정부에서의 직책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리플은요, 전고점 돌파는 굉장히 아주 손쉽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내용도 아마 나오게 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게 이 암호화폐 중심지를 또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그죠? 자, 미국은 다시 또 이 암호화폐 중심지로 위대하게 또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암호화폐 중심지가 되는 건 절대 아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단순히 뭐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 암호화폐의 중심지가 된다? 네, 아니죠. 미국산 코인이 암호화폐를 주도해야만 암호화폐 중심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장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은 단연코 리플 XRP다.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뭐 회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3월 11일에 이제 비트코인 포 아메리카 개최가 되죠. 이 회담에서도 굉장히 좀 유력 정치인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여기서도 아마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요거는 아직 일정이 지금 안 잡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요거 계속 말씀드렸죠. 3월 초중순에 아마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어떤 정부에서의 직책을 맡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면요, 지금 이 올 상반기 리플의 가격은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일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중간에 이 4월 달에 EU 관세 관련해서 또 한 번의 어떤 하락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미리 감안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4월 30일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되면 또 굉장히 강한 상승, 그리고 역시나 이 5월 7일 이전에 유타주에서 HB 230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때 되면 제가 강조드리는 게 뭔가요? 리플의 가격 어느 정도까지 가 있을 수 있느냐? 자, 최소한 13,000원 근처는 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죠. 그리고 상반기에 이더리움과 리플의 순위는 아마 바뀌게 될 것이다. 13,000원 정도 되면은 순위가 바뀌죠. 근데 저는요, 5월 7일 이전에 이더리움과 이 리플의 시가총액 순위가 바뀐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3,000원이요. 리플이 시가총액이 약 한 5천억, 5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요, 요 HB 230 법안이 시총 5천억 달러를 넘는 암호화폐에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발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그 기준을 마치러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면서 지금 이 리플의 가격을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여러 계속해서 이런 호재들이 나오게 되죠. 일단 상반기 호재, 우리가 지켜봐야 될 상반기 호재는 5월 7일까지네. 요 지금 일정들을 가지고 리플의 투자
어떤 전략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씩 일정이 지날 때마다 가격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목표가 설정을 계속 하나씩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다 여기 차트 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지금 올 상반기 이 리플 XRP의 비중을 최소한 30% 정도는 만들어 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한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 코인에. 그러면 한 30% 정도면 뭐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죠? 저는 뭐 미니멈 30%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12,000~13,0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그러면 이 30%가 약 한 뭐 한 100%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다른 코인들도 어느 정도의 상승을 좀 보이겠지만 가장 상승률이 강할 수 있는 코인은 바로 이 XRP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비중을 뭐 한 10% 비트코인, 뭐 10% 뭐 솔라나 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분산을 해놓으시면 좋겠죠, 그죠? 올해 1등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순위는 XRP고, 영순위는 XRP고, 그리고 그 다음은 솔라나다 계속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 제 이전 영상 보시면 이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뭐 한 나머지 뭐 한 5에서 10% 정도를 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병행을 하시면 상당히 좀 좋은 결과가 있으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조금 좀 하시기가 부담스럽거나 매매 타점을 잡기 좀 어려우신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시죠. 자, 그래서 또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소통방이 있습니다. 지금 뭐 4,300분 넘게 계시는 이 소통방인데요. 여기 오셔서 다른 분들은, 남들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느냐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오셔서 어떤 타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떤 기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지, 이런 것들도 다 전부 무료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요, 일단 개인이 어떤 감으로 이런 느낌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한 그런 알고리즘 매매, 뭐 이거는요 지금 뭐 많은 개인분들도 이렇게 하고 계시죠. 지금 뭐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뭐 기관 투자자들은 당연히 이런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제가 하실 수 있게 그런 자동화 도구, 자동화 툴을 제가 또 이렇게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요, 근데 제가 지금 한시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언제 다시 또 비공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무료로 저희가 공개를 하고 있을 때 그때 확인해 보시면은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투자에 또 상당한 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죠. 요것도 역시나 저한테 그냥 카톡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카톡 링크, 저한테 숫자 8 알고리즘 요렇게 메시지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이시구나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이제 소통방 링크, 그리고 이제 또 요 자동화 매매도 관심 있으시면 요 알고리즘 매매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도 제가 공유를 다 무료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뭐 리플 지금 현재 가격이 4,000 얼마까지 올라갔나요? 한 4,400~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3,800원 정도 다시금 또 약간 살짝 또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추세 전환은 했습니다. 제가 이제 요때 당시에 요 가격 구간 넘어서면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900원 정도 돌파를 일단은 해놨으니까요. 추세 전환으로 보는 게 맞고요. 대신 이제 이 관세에 따른 좀 움직임, 요것도 약간 좀 이런 충격이 나오고 나서 다시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흐름 또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홀드 대량 매집 신호가 나오는 것처럼 이런 긴급적인 좀 내용들 전부 다 제가 차트에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마다, 가격 변동이 있을 때마다 한번 요 차트는요 하루에 뭐 한두 번 정도는 확인해 보시면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 뭐 아직 구독을 안 해주셨으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립니다.